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전현주 변호사입니다. 박동희 변호사입니다. 네. 네, 오늘은 변호사님들 모시고 한번 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네.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네. 오늘의 주제, 쌍둥이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르면 다른 한 명도 감옥에 가야 할까? 이때 조건도 있는데 파란색과 보라색은 자아가 따로 존재하고 파란색이 살인을 저지를 때 보라색은 필사적으로 말렸어. 그리고 파란색과 보라색은 중요 장기가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분리수술을 하면 무조건 보라색이 사망한대. 이제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네, 가끔 이걸 준비하시는 촬영진의 의도가 궁금해 지금. 시작됐죠. 네, 이상해. 변호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애매하네. 애매하게.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어려운 걸 왜? 많이 어렵다고 어떻게? 이게 네. 어렵네요. 응. 정말 어려워. 자, 본인 판사다. 판사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죄를 지었고 또 그 사람과 분리될 수 없는 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같이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글쎄 이거는 법적인 건 아니고 뭐 철학적인 부분 같긴 한데 누군가를 해야 한다는 거는 개인적인 판단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는 국가의 의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지예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한다는 게 우리의 의지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거는 국가나 국민의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가 개인적인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 변호사님 이제 말씀대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피해자의 또 유가족의 입장에 봤을 때는 누구에게든 어떤 그 책임을 추궁은 해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국가가 대신한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아주 법적인 관점에서 연좌제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례를 들었을 때 네. 정말 분리할 수 없는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이 사람까지 처벌을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 뭐 헌법에서 명시를 해준단 말이죠. 연좌제는 이제 폐지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뭐 이제 결국 이제 감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가 구금이죠 징역이죠. 그러면은 이게 구속은 사실 사유가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이게 어떤 증거 인멸을 한다든지 주거가 불확실하다든지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은 일부자는 이 범죄를 막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는 어떤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구속 사유는 되지 않지 않을까. 네, 정말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쌍둥이 분께서 이렇게 뭐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사례를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서 그렇죠. 근데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국 국가의 형벌권의 어떤 공백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그 부분에 한해서는 또 정의가 상실된단 말이에요. 국가가 정의를 또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사실은 있을 것 같고 저는 방금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이 사건 쌍둥이 사건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미국에서 한 사람의 개인인데 여러 개의 인격이 있으신 분들 사례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다중격 사건.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결국 무죄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사실 형법의 구성도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주관적인 구성 요건이라는 걸 따져요. 범죄를 하게 될 고의라던가 뭐 과실 어떤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한다면은 처벌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또 누군가를 말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거 던져주니까 저도 지금 머리에서 지금 과거하고 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쨌습니까? 네. 사건 안 일어나길 바래. 이거 안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겠지. 네, 안 일어나겠죠. 이런 뭐. 네.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판결 자체로는 범죄를 저지르신 분한테는 유죄가 선고되어야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분은 아예 공소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정에는 같이 서시게 되지만 살인을 저지르신 분만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은 나되 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참 애매한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름이 다 같은 이름인지 이 우리가 판결문 무조건 당사자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이름을 이름은 다르게 쓰시지 썼다. 않을까. 신분증 다르고 신분증 다르고 그러면은 맞죠. 그러면은 뭐 개별 판결문. 법을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방조.
방조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공범이라고 하죠.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이제 개입될 수도 있는데 뭐 공동 정범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범죄를 공모를 하고 저지르는 쓸 때 적용이 되는 거고 방조는 누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 범행을 적극적으로 뭐 말리지 않고 정서적으로 또 동조를 하거나 응원을 했다 했을 때 이제 방조죄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말렸다. 어쨌든 범행에 대한 저지 의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방조죄를 적용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로 저지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좀 강도 높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생각을 좀 명확하게 저희 좀 정리를 해주시는 댓글이신 것 같아요. 철학을 하신 분인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이제 처벌받는 거 그런 건 막아야 되는 것이 네. 이제 법 철학의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 그리고 인류의 어떤 법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조금 동의할 것 같아요. 만약 감옥에 보냈다면은 국가 손해배상 청구.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됐다면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해야 되고 저는 당연히 재심도 해서 무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무죄까지. 네. 뭐 정확하게 사건을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답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썼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답이 없는 문제. 문제.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진짜 정말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죠. 네. 저는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좀 고민도 많이 됐어요. 이 소재 자체가 또 누군가한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저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또는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뭐 이런 주제를 다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나 이 어떤 상황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많은 생각을 갖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